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글쓰기 센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계획한 특강 시리즈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틀리기 쉬운 정서법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정서법이라고 하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하다 또 혹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위주로 짧은 이야기처럼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어떻게 하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틀리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의 맞춤법 교정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빨간색 줄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빨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철자를 바꿔보거나 띄어쓰기를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즉시 교정이 어렵다. 자, 이럴 경우에 빨간 줄은 갔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경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단어가 없어서 빨간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 유혜원은 사전에 없는 단어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빨간 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빨간 줄이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정서법에 지식이 없어도 이런 교정기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빨간 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나서 해야 하는 노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교정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지만 실수를 합니다. 아니면 그 기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정기가 잡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빈번하게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가 교정기가 잡아주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몇 개나 찾으실까요? 과학은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해온 과정의 산물이다. 경제, 사회, 문화, 진화론 등 여러 진화론의 뿌리가 된 다윈의 진화론이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등등 쭉 눈으로 보시고 띄어쓰기 위주로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하면서부터 진화해 가정하면 도태되지 진화해 점에서 산물이면 진화이다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이 글을 한글에 이대로 붙여보면 빨간 줄이 단 하나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맞춤법 교정기 검사기가 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류의 특징들은 뭘까요? 이 오류의 특징들을 잘 보면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서 쓴 경우에 대부분 맞춤법 교정기가 잡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맞춤법 교정기의 제작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맞춤법 교정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점에서라고 하는 어절이 들어왔을 때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 더하기 에서구나. 그래서 점을 사전에서 찾아서 있으면 오케이. 에서도 사전에 있으면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맞춤법에 맞는 거야.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런데 점 띄어서 에서라고 썼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에서가 조사만 있다면,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야 되니까 에서라는 형태가 사전에 조사로만 등재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빨간 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은 명사로 사전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라고 알고 있는 이 에서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명사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기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에서를 점 띄고 에서라고 써도 얘도 명사, 얘도 명사라고 잡으니까 점 띄고 에서를 문제가 없는 형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점 띄고 에서가 아니라 에서를 조사로 썼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교정기가 잡지 못하는 것은 붙였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띄어 쓴 경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문규범안의 띄어쓰기의 원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제2항은 뭐냐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사는 앞말이나 뒷말과 띄어야 되고, 대명사도 띄고, 수사도 띄고,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자, 이런 것들이 다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위들은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단 제41항에 조사만, 얘는 품사에 들어가지만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앞말에 붙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품사가 아닌 어미나 접사나 자, 이런 것들은 띄었으면 안 되고 앞말에 붙여야 한다라는 언어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게 어렵죠? 사실 이 원칙이 이해되는 학생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어렵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를 한번 고쳐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사용하면서부터 라고 했죠. 자, 여기 볼게요. 사용하다는 사용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었는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하다를 하를 접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다 할 때 하다는 반드시 앞에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진화하다, 가정하다, 일하다, 빨래하다, 공부하다에 붙어있는 하다의 하는 전부 다 접사다.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다는 뭐예요? 어미예요. 품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는 다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면서, 자, 사용하, 사용명사, 여기 접사, 면서는 어미죠. 그래서 사용하면서는 다 붙였어야 되고, 부터는 뭐예요? 부터. 사용하면서부터. 자, 이런 부터 같은 경우는 은는 도만 조차 이런 것들처럼 보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부터는 다 붙여 쓰는 게 맞는 형태다. 진화해, 가정하면, 추론해, 도태되지. 이거는 명사하다, 명사되다의 활용형이죠. 이 경우 하, 되는 모두 접사라고 했으니까 다 붙여 쓰는 형태가 맞다.
그 다음에 맞춤법이 잡아주지 못하는 점에서도 이 경우에서는 조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되고요. 자, 산물이며 진하이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형태입니다. 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서술어가 아닌 요소들을 서술어로 바꿔주는 서술격 조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산물이며 진화이다. 자, 이 경우는 잘 못 잡는 게 산물은 명사고 이며 이인 경우에는 이며에서 이가 두 번이 중복되니까 이가 생략되죠. 그런 경우 이 더하기 이며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이도 있지만 머릿속에 사는 이도 있죠. 벌레 이도. 그래서 이게 교정기는 절대 잡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이다의 활용형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가 바로 이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조사는 붙여 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 을, 는, 도만, 조차 뭐 이런 거까지도 자 이런 것들도 다 붙여 쓰는 거고 우리가 조사라고 이게 조사일까 싶은 이다. 학생이다 할 때 이다도 조사기 때문에 앞말에 모두 붙여 쓴다. 그래서 조사가 중복되는 경우 학교에서부터 조차까지도 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조사는 모두 다 붙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접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이런 것들은 붙여준다. 접사는 붙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교정기를 먼저 사용한 후에 자 오늘 배운 것들이 혹시나 틀리지는 않았는지 잡아주면 띄어쓰기는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난이도가 있어요. 만큼대로만처럼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로도 쓰이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고난도의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을 내주세요. 그리고 좋은 건 같이 봐야 좋겠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볼 수 없어. 그래도 같이 보도록 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글쓰기 센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제 개인 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곧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